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라는 말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배려심 많고 따뜻해 보이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행동 하나만 제대로 봤어도 알았을 텐데.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를 봐야 그 사람의 본성이 보이는지,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딱 3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다 보인다는 지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버릇에 담기고 인격은 화려한 언변보다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습관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버릇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상담자의 경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년 여성이 오랜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했고 매너도 좋았고 말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그 남성은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런 데 오는 거 싫어해요. 그 말에는 짜증, 무시,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도 눈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베풀지 않는구나. 그것 하나만으로 이후 관계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다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버릇은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깊게 각인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어떤 버릇을 보면 사람의 진심과 본성을 알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종업원이나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세 번째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습. 이 3가지를 통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잘 보는 눈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그 눈을 함께 키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자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이 작고 사적인 기계는 사람의 진짜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말해라고 하지만 눈은 화면에 있고 표정엔 집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 마음이 소외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휴대폰을 다루는 태도는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존재로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도 문자 확인, 알림 소리에 반응하며 상대가 말하는 동안 빈 시선으로 화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 가족 사이에서도 이 습관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30대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귀가 후에는 오직 휴대폰을 만지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눈빛은 늘 딴 데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아이랑 놀 때도 항상 휴대폰을 먼저 봐요. 가족은 두 번째예요. 이처럼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지금 이 순간 누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사진을 찍고 허락 없이 공유하거나 무례하게 통화하는 태도 또한 그 사람의 경계감과 배려 수준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대화 중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 둘째, 대화 상대를 위해 스스로 꺼두거나 내려놓는가. 셋째, 휴대폰을 통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성숙함, 배려심, 인간관계 방식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종업원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친절이 누구에게 향하는가입니다. 자신보다 강해 보이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추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종업원이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혹은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하고 남편은 어디서든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식당에서 주문을 실수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칠게 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그 말투에는 짜증, 우월감, 무시가 가득했고 무엇보다 그 상황을 민망해하며 사과하는 종업원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힘이 빠지거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나에게도 저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종업원은 그 사람의 이해관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그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깔린 인격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인격이 반짝 빛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 상담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든 시절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항상 말없이 그를 챙겨주던 밥집 아주머니의 손길에 위로를 받았고 잘 먹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삶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인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돈 많고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든 자리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봐주는 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고맙다는 말은 절대 잊지 않아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타인의 자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직업, 옷차림, 말투에 따라 눈빛을 바꾸는지, 말투가 달라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질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격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압적인 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등에서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과 품격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가장 사소한 순간,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드러납니다.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그 사람의 배려, 인내, 경계, 교양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 줄 서야죠. 왜 새치기 하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너무 날카로웠고 주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무안함에 고개를 숙였고 그 남자는 불쾌하다는 듯 이어폰을 끼고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옳았지만 태도는 틀렸더라고요. 그 순간 저 사람의 인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드러나는 무심한 행동. 이를테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길 기다리지 않고 닫힌 버튼을 급하게 누르거나 지하철에서 어깨로 사람을 밀치고 지나가는 행동. 통화할 때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큰 목소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급한 일이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에겐 아, 저 사람은 공간과 타인을 무시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나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 하나로 인간적인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길을 걷다 마주오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가방을 끌어안고 서 있는 작은 배려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대중교통에서 어린아이가 울 때 짜증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노약자석 앞에 서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이와 여유를 입습니다.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표정, 거친 말투, 공간을 독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태도는 개인의 사소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품격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조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태도들을 철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시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격은 반복되는 행위의 총합이다. 한두 번의 친절이나 일회성의 선행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의 습관, 특히 타인과 마주할 때 반복되는 태도에서 그 인격이 형성되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 종업원과 약자에게 보이는 모습,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버기버, 테이커, 매처 matcher. 기버는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약자에게는 쉽게 무시를 드러냅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만 주고 계산적인 관계를 선호하죠. 기버는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다릅니다. 예컨대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의 말부터 묻고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리듬에 호흡을 맞춥니다. 대화 중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건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몸을 살짝 옆으로 움직여 누군가가 지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이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테이커는 상대가 쓸모가 있을 때만 친절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앞에선 곧잘 본색을 드러냅니다. 휴대폰 하나로 상대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식당에서의 불편한 말투로 종업원의 감정을 짓밟고 공공장소에서 자신만 생각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의 신뢰를 잃고 혼자만의 벽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쓸모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고 이득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신뢰받고 인격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이전에 그 사람의 반복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기준으로 작은 버릇과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인간관계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남을 통해 누군가를 평가하듯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가, 혹은 대화 중에 휴대폰을 꺼내드는가,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는가,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앉는가 내려두는가, 그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말해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누군가를 감탄하게 하거나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쓰는 사람, 말보단 태도가 먼저인 사람, 눈치가 아닌 온기를 주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보다 기운으로 평가받는다. 그 사람이 다가오면 편한지,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지는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인데 대부분 오래도록 누적된 작은 태도들이 만든 결과다. 이 말처럼 진짜 인격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 말 이전의 기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만드는 건 결국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대화 중 휴대폰을 내려놓는 습관, 타인을 존중하는 말투,
낯선 공간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태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표현, 이런 사소한 반복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우아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통찰을 정리하며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버릇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 대화 중에 상대를 위한 집중이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습관은 아닌지. 둘째, 종업원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이득이 없는 자리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월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인지.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예의와 배려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는 말보다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주 속게 됩니다. 말이 부드럽고 겉으로 친절하면 그 사람 전체가 선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태도는 기억 깊숙이 남아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아쉬운 후회로 남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말보다 태도가 참 좋았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결국 작은 배려, 작은 존중, 작은 인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익숙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자리에서든 신뢰와 존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남는 한 문장 있었나요? 또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여러분만의 기준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인생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